당뇨약 복용하는데도 혈당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신 분들 계시죠? 처음엔 약 하나로 됐는데 지금은 2개, 3개. 약은 늘어나는데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GI지수 낮은 음식도 챙기고 식후 산책도 꾸준히 해봤는데도 혈당이 안 잡힌다면 놓치고 있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 부족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정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늘려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슐린 민감성을 되살리는 핵심 미네랄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초인종을 누르는 배달부이고 세포는 문이 달린 집, 포도당은 배달해야 할 택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배달부가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택배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부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립니다. 택배는 계속 문 앞에 쌓이고 배달부는 더 세게, 더 자주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닫힌 문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문이 안 열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버튼 자체가 뻑뻑할 수도 있고 신호를 전달하는 선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문 자체가 녹슬어서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미네랄이 바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줍니다. 첫째, 미오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서 여성 건강보조제로 많이 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노시톨은 단순히 여성 건강보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노시톨에는 9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미오이노시톨과 디카이로이노시톨입니다. 이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미오이노시톨은 세포 안에서 인슐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디카이로이노시톨은 근육과 간에서 포도당 저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주제인 인슐린 민감성과 관련이 깊은 건 미오이노시톨입니다. 전문 용어로 세컨드 메신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배달부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신호를 집 안까지 전달해주는 중간 배달부입니다. 이 중간 배달부가 부족하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집 안에서는 모릅니다. 인슐린은 충분한데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세계적인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20개의 임상시험 총 1239명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노시톨 보충 그룹에서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호마-IR이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호마-IR 수치는 평균 1.96 감소했는데 이는 인슐린 민감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미오이노시톨은 과일, 콩류, 견과류, 통곡물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충제 형태로 하루 2에서 4g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미오이노시톨 단독 제품도 있고 디카이로이노시톨과 40대 1 비율로 배합된 제품도 있는데 인슐린 민감성 개선이 목적이라면 미오이노시톨 단독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크롬입니다. 크롬은 미량 미네랄로 체내에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작용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롬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앞서 말한 비유로 설명하면 초인종 버튼 자체를 더 잘 눌리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버튼이 뻑뻑하면 아무리 세게 눌러도 신호가 약하게 갑니다. 하지만 크롬이 충분하면 가볍게 눌러도 신호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2020년 국제적인 임상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는 28개의 임상시험 총 1147명의 당뇨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크롬 보충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9mg/dL 감소했고 호마-IR은 1.53 감소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0.71%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크롬이 부족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곡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에서는 크롬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크롬은 브로콜리, 통곡물, 견과류, 달걀 노른자, 소고기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함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브로콜리 반 컵에 약 11마이크로그램, 소고기 85g에 약 2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30에서 35마이크로그램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꾸준히 드셔야 충족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롬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크롬 수치를 따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음식이 자주 당기거나
식사 후에도 금방 허기가 지거나 오후에 유독 피로감이 심하다면 크롬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크롬이 더 빨리 소모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음식으로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로는 크롬 피콜리네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용량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고용량 섭취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 이완, 신경 전달, 에너지 생성 등 수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진문이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부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 자체가 뻑뻑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2016년 세계적인 양리학 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21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마그네슘 보충이 호마 IR 지수를 유의미하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4개월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는 마그네슘이 더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이미 마그네슘 부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 혈당이 더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마그네슘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아보카도, 바나나, 다크초콜릿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면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보충제로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보충제로는 하루 300에서 400mg이 일반적인 권장량이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작용할 때 인슐린 민감성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가지 미네랄의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오이노시톨은 인슐린 신호를 세포 안까지 전달하는 중간 배달부입니다. 신호선이 끊어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크롬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주는 윤활유입니다. 버튼이 뻑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그네슘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서 문이 잘 열리게 해줍니다. 문이 녹슨 문제를 해결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신호가 전달되고 문이 열리는 전 과정이 원활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미네랄이 모두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음식으로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과 견과류 한 줌, 점심에 브로콜리나 시금치 반찬, 저녁에 현미나 잡곡밥, 이렇게만 드셔도 세 가지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세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어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 음식으로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오이노시톨은 단독 제품으로, 크롬은 피콜리네이트 형태로,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용량은 제품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제는 한꺼번에 고용량을 드시는 것보다 하루 2, 3회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다만 현재 복용 중인 당뇨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크롬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약과 함께 복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네랄 보충과 함께 혈당 스파이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미네랄을 섭취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미네랄을 빠르게 고갈시켜 결국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어렵습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고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만 해도 혈당 변동폭이 확 줄어듭니다. 이 습관과 미네랄 보충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도 챙겨 먹는데 혈당이 잘 안 잡힌다면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오이노시톨로 신호 전달을 돕고 크롬으로 수용체 민감도를 높이고 마그네슘으로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면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내 몸에 부족한 미네랄부터 먼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항노화 연구소였습니다.